상황계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 행사를 위해서 시간 내주시고 참여해 주신 각계 대표님들 소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세 전 부산교총회장님 오셨습니다. 이창상 부산대학교 명예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은 현재 부산대학 고려대학 명예교수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박성환 회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환경운동 실천연합 조방현 회장님 오셨습니다. 권무상 수영강 생태 보존협 회장님이야 회원님들 함께했습니다. 사신문 대표 조영철 대표님 오셨습니다. 권명준 부산을 가꾸는 모임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과 바다 부산의 저출산에 대해서 함께해 주실 유태영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남복희 미래 여성가족 문화진흥 부산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서인수 산수보존협 회장님 함께했습니다. 송계정 동아대학 개빈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시고 불철주야 부산 경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최상기 회장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여러 우리 인터넷 신문 또 방송사에서 함께했는데 환인TV 대표님 소개합니다. 시우게임 카메라 감독님 소개합니다. 그다음 여기 우리 김효리 구국방송입니다. 구국 구국방송의 김효리 대표님 오셨습니다. 간단히 오늘 진행을 말씀드리면요. 심각한 부산 경제와 저출산 문제를 아주 우리가 고민하는데 먼저 이창상 부산대 교수님께서 간단한 현실을 강의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7분의 패널을 모시고 각자 패널께서 하고 싶은 말, 또 내가 평소에 꼭 이것을 해야지만 부산이 발전할 것이다,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꼬리에서 자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소개가 빠졌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고 축사를 언제? 예. 축사는 제가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우선 이 행사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축사를 먼저 듣고 그 다음 우리 이창상 교수님 강의 진행을 하는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세 전 부산교총회장님께서 축사 있겠습니다. 마이크 안 떴습니다. 네, 마이크 쌤, 마이크. 반갑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 최상기 회장님부터 아주 존경을 좋아합니다. 초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건강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며칠 전에 한 뉴스를 들어보니까 우리 부산의 개인 소득이 전국의 15위, 이 제1의 항구, 제2도시가 이 경제 소득이 15위라고 해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이 교육계에 오랫동안 부산 교정 교장도 하고 또 동아고등학교 교장을 제가 또 오래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학교 발쇼이라고 이번에 우리 최상계 회장님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모순교육원을 만들어 제가 교육감단이라 주임위원장 맡았습니다. 저는 우리 평소에 또 외국에 좀 많이 다니는 기회가 좀 있었는데 특히 상하이는 한 10분 정도 넘어갔습니다. 또 함부르크라든가 런던 또 그다음에 이스탄불, 뭐 뉴욕도 가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부산은 우리나라의 제일 항구도시고 동부가의 거점 항구도시인데 이 세계의 항구도시를 뉴욕이나 함부르크, 런던, 상하이, 이스탄불 근데 보니까 가장 잘 다 들어서 제일 항구도시 잘 살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 부산이 세계 유일하게 아주 낙후된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천혜의 입지 항해를 가진 그런 좋은 그런 항구인데 이거는 그 원인이 역대 정권들이 너무 수도권 중심으로 하면서 소외를 시키지 않겠냐 안 하느냐. 그래서 이 부산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부산 인구가 330만 2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50년도에는 259만으로 줄인다. 2070년에는 193만 명. 이거 완전히 중소도시로 이제 전락해버리고 지금 또 우리 이정상 교수님도 오시고 있지만도 한때 부산대학이 전국에 한 5위권 대학에 들어가거든요. 그다음 몇 년 전에 13위, 지금 15위 밖으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도 지금 완전히 지금 낙후가 되어 있고, 그래서 경제라든가 관광, 교육, 제가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뭐 나중에 뭐 좋은 말씀 하시겠지만도 이 부산이 이렇게 나가는 원인 중 하나가 수도권 중심으로 하면서 소외되는 것도 있는데 양질의 기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졸업을 맡고 나서 대학생들이 전부 다 서울로 오고 또 애들도 서울로 오고 저도 이 동아고등학교 있으면서 애들한테 부산대학이라든가 지방대 가라. 뭐 부산대가 안 가고 서울의 중앙대학이라든가 한양대, 뭐 서강대 이런 데 다 빠지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부산의 가장 큰 문제가 양질의 기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또 오늘 요 좋은 주제를 내는데 관광 활성화 우리 다대포도 제가 올해 박 시장이 권유를 받아가지고 와스포 자유주의 인권 국제 영화제를 하고 있거든요. 천이 좋은 그런 입증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서부상권 이것도 더 나쁘다고 했습니다. 다들 우리 다대포를 비롯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박영규 씨하고 우리 사회에 오늘 오신 분 이완준 청장 이 두 분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래서 여기 계시는 좋은 패널들이 앞으로 우리 부산 발전에 대한 좋은 방안을 내면 우리 부산이 앞으로 좀 미래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범세 회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행사의 취지에 대해서 최상기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산 경제가 정말 위태로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부산에 모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해가지고 우리 부산이 출산율이 꼴찌입니다. 우리 부산 중구가 전국의 꼴찌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부산에 살 길은 관광 사업입니다. 우리 부산은 금정산과 장산 또한 우리 천혜에 우리 다대포, 송도, 해운대, 송정 이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우리 부산이 랜드마크 최고의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항령산 지금 봉수대에 전망대를 놓는 겁니다. 우리가 항령산에 거기를 생태 파괴를 한다는 단체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길이 있습니다. 길을 새로 낸다든지 또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거기 봉수대에 싱가포르 이상으로 가는 전망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2030 엑스포 많은 외국인들 왔을 때 우리 부산 볼거리 하나에도 큰 볼거리가 됩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밤 야경이 우리 부산이 최고랍니다. 그 위에 가면은 부산 전역을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번에 항령산 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 특강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창상 교수님 모셔서 부산의 살길 2030 월드 엑스포와 부산광역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수로 환영합니다. 들립니다. 이 마이크가 사람을 좀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추웠었는데, 눈까지 왔는데, 눈이 와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한호선을 지르고, 그날 내가 경찰청에서 심리를 하고 죄인들 다 보내주고 오는데 눈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금방 녹아버려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누구의 따뜻한 열정 때문에 녹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2030 박람회를 같이 하는데 부산 시민들의 열정으로 눈까지 녹이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까. 저는 간단하게 그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우리 초대 대통령의 말씀에서부터 현재까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게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우리 현 사회생활에까지 전부 다 그 결연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산대학교에서도 수업을 하고 고려대학에서도 수업을 하고 서울 각지에서도 이렇게 하지만 서울에 있으면서 부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에 있으면서도 서울에서 있는 사람들하고 디스커션을 할 때가 더러 많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 주변을 가장 보금자리로 생각을 하고 그 보금자리가 좋아야 자기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부산은 대한민국의 새벽을 깨우는 데가 부산인데
이 부산이 다른 데보다 굉장히 많이, 우리 아까 조 회장님 말씀처럼 많이 낙후대가 있다.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데도 낙후대가 있다. 이거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 세계가 발전되고 문명화되는 가장 핵심이 우리 전 세계가 문명화되면서 4대의 그 문명 발상기에 전부 다 뭐가 끼어져가 있습니까? 바다가 끼어져가 있고요, 강이 끼어져가 있고, 전부 다 그런 아주 요새에 있는데 대한민국의 부산도 그렇습니다. 부산하고 같이 대한민국이 커가는데 어째서 중앙집권적인 저런 서울만 팽창이 되고 부산은 제2의 도시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제2의 도시에 있어서 뭐 어떤 위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비단 저만 느끼는 거겠습니까? 사람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은 받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제가 법학 교수로서 법학을 한 50년 공부도 가르치고 철학 교수도 하고 뭐 시인도 하고 화가도 하고 가수도 하고 다 해봤는데 실질적인 입장에서는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최선을 다한 만큼의 결과가 안 돌아오더라. 이게 지금 부산 시민들이 느끼는 저하고 똑같은 그런 감정일 것이다. 저는 저 청와대라든지 대검찰청 이런 행정부서하고 얘기를 막 해보면 또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정책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 국무총리나 장관들하고도 많이 보는데 이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뭔가 그러면요. 부산에 관련돼가 있는 사람은 그 정책을 하는데 한 명도 안 됩니다. 부산대학 교수요, 한 명도 안 됩니다. 그게 중앙집권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중앙집권이기 이전에 우리는 아름아름이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다 먹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장관이 되는 건 훌륭해 장관 되느냐 아닙니다.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장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차관이 되는 경우도 한번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잘 뭉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 사람들이 뭐가 굉장히 많은 줄 아닙니까? 이해심하고 양보심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자기가 2배, 3배 더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 부산이 발전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힘을 합칠 수 있는 좋은 계기들이 앞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올림픽도 부산에서도 개최를 했고 월드컵도 뭐 했고 그런데 이제 2030 세계 박람회가 부산에서 유치가 된다면 앞에 했던 우리가 이런 사람들 우리 인생 살면서 집을 지으려면은 3번은 지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1번, 2번 해봤고 이제 세계 박람회가 부산에서 유치된다면 1번, 2번 해본 그런 조력을 가지고 부산이 굉장히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실질적인 입장에서 제가 잠깐 몇몇 사람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하면서 부산에서 2030 이 세계 박람회가 열리면은 그 열리는 그 기간만 하더라도 6개월 동안입니다. 6개월 동안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일자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형과 수백조 원을 능가하게 되고 일자리도 50만 개 이상이 늘어난답니다. 이래 되면 앞에서 훌륭하신 우리 조 회장님이시나 우리 최 회장님 같은 분이 염려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어쩌면 만회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길을 가든지 또는 차를 기다리면서 어디 서가 있을 때 밧줄을 따지면서 함익이 복과 이렇게 큰 대형 스크린이나 큰 벽에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나는 맨 처음에 봤을 때 그 이해를 못했거든요. 함익이 복과 저게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함익이 복과인데 뭐를 이기 복과인지를 몰랐었거든요. 맨 처음에는. 이런 것들의 홍보가 굉장히 부족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합치면 한 사람이 하는 것, 2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는 그건 수리학적인 면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하다. 그럼 더 쉽게 얘기하면은 홍보가 굉장히 미흡하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알았으면 동참했을 텐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다른 데 가서도 강연을 하면서 특히나 뭐 보안대라든지 그런 데 가서 강연하면 그런 사람들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장관 자리까지 앉았던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강의해주는 보안이니 방공이니 이런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줘도 여기서는 아 훌륭하십니다, 맞습니다 라고 해놓고 집에 가면 이런 방법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연령이나 사회적인 면에서 며느리도 있고 손자도 있고 사위도 있고 그런 가정의 최고의 주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왜 그런 말을 집에 가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는 한 몇백 명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도 갑작스럽게 연락받아가지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몇백 명이 오면은 그 몇백 명이 한테만 전달을 해도 많은 효과가 있겠는데 몇백 명이 되지 않는 몇십 명에 불과해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이 몇십 명이 돌아가시면 일당 100으로 홍보를 해준다면 몇백 명과 몇천 명, 몇천만 명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에서 우리 부산의 인구가 320만에서 이제 조금 떨어진답니다. 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세대 2030 세대를 잘못 키웠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법을 뭐 다른 철학 박사도 하기도 있고 있지만 내가 그 50년 동안 한 이 과목은 이제 법학 과목이니까 법학 과목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이 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사회가 있어야 또는 조직이 있어야 그 법이 필요한 겁니다. 혼자서 있으면 여러 가지 형태에서 법은 아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 같으면 내가 살고 다른 사람들 살 수 있는 불교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리이타. 내가 남을 이롭게 하면 복이 내한테 이롭게 되는 것이다. 부산 시민이 잘 되면 내 고향이 잘 되는 것이고 내 고향이 잘 되면 다른 지역에 있다가도 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일반적인 설인데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에서 여러분들도 되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2030에 대해서 꾸중을 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2030에 대해서 교수님 이래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는 말이 2030을 누구가 피하나? 2030은 여러분들이 피한 겁니다. 누구가 되돌아봐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이 70입니다. 문제는 보기에는 40대로 보이죠. 근데 나이 70인데 70년 동안 살면서 과연 되돌아가고 네 아들, 네 자녀를 제대로 키웠느냐.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정교육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 가정교육이 잘못된 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다? 사회교육이 잘못된 거고요. 그 사회교육이 잘못되면 조직도 잘못된 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별거 아닌데. 그래서 뭐 우리 교총 회장님 하셨던 분 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어머니거든요. 가장 훌륭한 선생님 어머니야. 가장 훌륭한 학교는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선생들 욕하고 있어요. 나는 내 제자들이 선생님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선생들요, 선생님 날 왜 안 찾아와요? 지도 잘 못하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내로남불 전 세계에서 영자신문에 내로남불 낸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거요, 아니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거 인간으로 태어나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다. 이거 여러분들한테도 다 직접적으로 손가락질 안 해도요, 그 손가락질을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2중, 3중의 손가락질은 받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산 엑스포가 여기서 개최가 되고 이거 되면은 아까 우리 최 회장님 말씀대로 뭐 살기 좋고 먹을 거 많고 그러면은요 애기 못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애기 키울 자신 없으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긴 있을 때다 보니까 자기 혼자만 유유자적하기 위해서 안 놓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전부 다 뭐가 돼야 된다? 꼰대가 돼야 된다. 왜냐면 꼰대라는 말 안에 굉장히 나는 나쁜 의미의 그런 말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꼰대라는 사람 말 한마디 하면요, 빵긋땡 때려주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꼰대가 돼야 된다. 꼰대가 안 되니까 오늘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고 있다. 꼰대가 저출산하는 데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정년기에 있는 이런 자녀들이 예를 들어 니 왜 결혼 안 하니 결혼 안 하니 소리를 하면은 걔가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내가 왜 결혼 안 하니? 니는 남자도 없나? 니는 애인도 없나? 이런 소리 주저하고 안 한다라는 거죠. 안 하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압니까? 너는 이렇게 사니까 좋네. 나한테 어떤 누구도 결혼하는 사람도 안 하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출산의 가장 핵심은 꼰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을 니 결혼 안 해. 니 어떻게 해서도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인간으로 태어나서 결혼 안 하고 죽으면 그건 처벌 받아. 하늘과 땅에서 처벌 받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고 쥐쇼비도 안 넣고 죽는 건 처벌 받은 거죠. 내라는 생명을 만들어준 부모님한테 그거는 처벌 받는 거예요. 또 하늘과 땅 사이에서 처벌 받는 다른 사람은 그렇다나 다 잘하고 있는데 마지막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결혼하는 거 그죠? 별로 안 어렵습니다. 하면 여기서 다 해가지고 거기 끄덕거리는 분인데 정말 요 자리에 결혼 안 한 사람 데리고 와야 돼요. 최회장님 결혼 안 한 사람 데리고 와갖고 결혼하게끔 내가 아주 멋지게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2030이 잘 되고 2030의 투표가 잘 돼가지고 저출산 문제, 우리 부산 관광 활성화 문제, 기타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다 잘 될 수 있는 계기를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얼마나 되나 이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신 이창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패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유태일 교수님부터 마이크 테스트 하죠. 마이크 테스트. 켜시고. 되죠. 네, 그 다음. 그 다음. 오케이, 그 다음. 마이크 테스팅. 좋습니다. 그 다음. 네. 이제 그 다음. 7번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좋습니다. 이제 마이크 테스트 됐습니다. 자, 방송 카메라 잠깐만 스톱. 자, 다시 한번 어깨하고 딱 펼치고 목하고 올리시고 어깨하고 딱 펼치고 네. 편지가 뛰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2023년 부산 관광 활성화 및 부산 경제 살리기 시민 현장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현장 토크는 순수 시민단체 대표님, 여성단체 대표님, 교육계 원로 교수님, 환경단체 대표님들이 모여서 부산의 경제와 부산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발제를 하실 유태영 교수님이 노인 바다와 부산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유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노인과 바다, 부산의 저출산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제가 잠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심각한 저출산은 부산 인구의 고령화와 젊은 청년들의
탈부산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이탈은 부산이 바다와 노인만 남아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노인과 바다뿐인 부산에 인재와 돈이 몰릴 수 없고 문화, 예술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부산의 출산율은 전국 대도시 중에서 서울 다음으로 낮은 출산율 2022년 7월 기준 0.7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은 출산율은 인구 고령화로 이어지고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부산의 생산력과 활력의 저하는 당연한 이치라고 봅니다.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층의 시각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의견이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서, 두 번째가 경제적 부담이 커서 자녀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답니다. 세 번째가 일과 자녀 양육 병행이 어려워서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대안을 생각해보면 제일 많이 나온 답,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서에 대해서는 미디어와 주변을 통한 간접 경험이 인식 개선의 기회가 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젊은 청년의 탈부산에 대한 대안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부산에서도 충분히 개인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산에서 한참 뜨겁게 다루고 있는 2030 월드 엑스포 유치 성공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2030년 월드 엑스포 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입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입니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대전 엑스포 개최로 인한 소득 유발액 1조 2,500억 원, 고용 창출 21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여수 엑스포는 개최 이후 관광객이 매년 1,000만 명을 기록하면서 관광 수입으로 큰 이익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광역시는 2030년 세계 박람회 유치에 성공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낙동강, 생태공원, 해운대, 광안리를 잇는 해양 레저 더하여 황령산 전망대까지 완성되면 관광 부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수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생겨나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태인 교수님은 현재 부산광역시 저출산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복희 회장님의 생태환경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남복희입니다. 부산에 시집와서 강안리에서 30년을 살고 있습니다. 강안리 해수욕장 백사장 주변은 젊은 청춘들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곳에 가면 여기가 젊은 부산임을 실감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수영구만 벗어나 동네, 조방라, 중구로 가면 도시는 할 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부산 중구는 4295명의 초미니 지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학계 출산율이 0.38로 가히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부산 인구는 2022년 8월 말 현재 340만 명입니다. 10년 만에 20만 3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1년에 평균 2만 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소는 앞으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성단체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부산 경제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에 살 길은 일자리 창출로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의 도시로의 탈바꿈, 관광도시로의 대변신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얼숙도 삼막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으로 낙동강 주변을 갖고 생태관광 도시화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수년째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황령산 정만배 랜드마크가 친환경 개발로 진행되어 부산 관광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8,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부산 경제의 불씨가 짚어질 것입니다. 2030 월드 엑스포 유치는 부산 경제를 살리는 절호의 기회이므로 전 시민들이 염원합니다. 2030 월드 엑스포 유치와 생태 관광도시 부산 운동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부산을 가꾸는 모임에 권명준 회장님께서 부산 관광 활성화와 부산 경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고향 부산은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령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 우리 부산입니다. 부산은 이미 2020년에 65세 인구 고령화로 점치는 65세 인구가 20%를 넘었었고 또 향후 8년 후에 2030년도에는 머지않아 30%가 넘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부산이 갈수록 고령화되고 탈기업으로 인한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부산을 떠나고 있어 미래가 더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광역시는 2035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와 가덕 신공항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고 시민단체들도 2030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은 제조업이 김해, 양산, 창원 등으로 빠져나가자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다수의 부산 시민들은 부산이 살 길은 관광이다라고 합니다. 산과 강과 바다를 품고 있는 도시의 특성상 관광개발만이 답이라고 합니다. 2030 월드 엑스포 유치와 함께 관광 클러스터를 연결시키는 일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은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쉴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황경산 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른 찬반 여론이 초비에 관심입니다. 국토계획법, 부산시 조례 등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부산시는 부산 시민과 이해관계자 등을 상대로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시는 서면과 황령산을 연결하는 교통형 로프웨이 설치를 통해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여 서부산, 서면, 광안리, 동부산으로 연결되는 동서관광축을 강화하여 부산의 관광 인프라를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안에는 539m 깊이 539m 길이의 케이블카, 25층 높이의 전망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망대에는 루프탑, 복합예술센터, 숲속 라운지, 부산 음식체험관 등이 들었습니다. 상가 도심 사이에 관광지원센터도 건립된다고 합니다. 시와 사업자는 야경이 유명한 세계의 여러 도시처럼 황령산을 관광 명소화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부산시가 민간 사업자와 맺은 업무 협약을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 차례 사업 보완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지만은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는 부산시가 민간 사업자와 맺은 업무 협약을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개발보다
공공의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공공의 가치도 중요하긴 합니다. 공공의 가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시 재생산이냐, 공공 디자인, 도시 재건축 등도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힘든 2050년 부산 인구가 200만 명대로 추락한다는 이런 상황에 공공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명분이 그럴싸합니까? 지금 그 부산 서구 원도심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의 원도심 4개구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난해에 각 140억씩 이상씩 받아서 인구 소멸에 대해서 대처를 하라고 또 지원금을 받았는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송도 암남공원에서 두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공룡 발자국이 있는데 세계지질공원에 등재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광 출렁다리를 놓는다고 합니다. 그 왜 하느냐? 인구 소멸 기금으로 쓸 돈을 왜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출렁다리를 만드느냐 하니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활성화가 되면은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나아진다는 그런 논리로 한답니다. 이렇듯이 관광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구의 천마산에는 또 모노레일을 간답니다. 거기에 지금 바위와 숲을 다 깨고,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부산시 다른 쪽에서는 환경단체에서는 이야기를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기 환경산 유원지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반대가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 지역 관광개발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의 상승 효과를 위해서 하여야 합니다. 홍콩에 가볼 수 있겠지만 홍콩에도 산 꼭대기에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서 관광을 볼 수 있는 관광증명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모두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해서 힘을 모아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지만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권명준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창상 교수님의 2030 월드 엑스포와 부산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2030 부산 엑스포, 부산에서 세계 엑스포를 개최를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나라 전체를 이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대단히 그런 사업이고 행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현대화와 또 극복을 하는 이 여러 가지 그 가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런 독일 같은 나라도 라인강의 기적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결과를 우리는 모델로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만큼 발전된 거에 결론적으로 따지면 한강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 부산 엑스포가 개최가 되고 그 개최에 인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가 된다면 오늘 여기에서 전부 다 말씀하시는 훌륭한 분들의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뚫어서 보면 그 문서들이 다 뭔가 보면 탈기업이고 탈청년이고 그 다음에 노인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뭐 환경 문제고 그 다음에 저출산이고 그리고 또 생태 환경을 문제 삼고 있고 관광 인플라가 안되가 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고 오늘 이걸 주최하신 우리 최상기 회장께서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2030 부산 엑스포가 잘 되면 천만다행으로 롯데의 순풍이 불듯이
부산의 이미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쩌면 부산 낙동강의 기적이 한 번 더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2030 부산 엑스포가 제대로 유치가 된다면 낙동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지금 현재 부산이 여러분들 조금 더 지적했습니다만 위기의 도시입니다. 지금 이 위기의 도시인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위기를 못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데 더 큰 문제다. 외국에 있는 많은 신문 기자들이 한국에 와서 두 번 논란이 있답니다. 한 번은 북한에서 저렇게 막 포를 막 쏘아서 하니까 전쟁이 날까 싶어서 놀랬고요. 두 번째는 포를 저렇게 쏘아도요, 한국 사람들 아무도 안 놀라니까 거기에 또 놀랬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쟁이 날까 싶어서 안절부절을 못 하는데 도리어 본인인 한국 사람이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부산이 그거하고 또 비교하면 비슷한 겁니다. 여러 가지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위기도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은데, 그런데 환경 같은 거 보면요, 서울에서는 부산 사람들 보고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부산 사람들 보고요, 복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산에 내려오면요 그렇게 좋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반추해보는 그런 시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공부 좀 잘하면 전부 다 학생들 서울에 보내고 싶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습관도 있습니다. 인간은 놓으면 어디로 보내라? 서울로 보내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너무 뿌리 박혀져가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파괴하지 않으면 우리 고장은 우리가 못 살립니다. 이게 박살이 나고 이것을 타파를 시켜야 우리 고장을 우리가 어쩌면은 우리가 사는 데만 급급한 게 아니고 우리 후손들 더 쉽게 생각하면은 당사자인 2030들한테도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모인 우리가 만들어준다. 그래서 부산의 유산도 더 높아질 것이고, 이게 유치가 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앞에서 한 월드컵이니 또는 올림픽이니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스포츠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박람회 하는 거는요, 구경하는 거거든요. 구경. 미래 세대도 구경하고 현실 세대를 같이 비교해서 구경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크게 6개월 동안입니다. 이러면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나 또는 우리 내국인들도 거기에 젖어서 어쩌면은 어쩌면 어저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내외 관광객이 3,480만 명이 납니다. 그 다음에 생산 유발 효과가 43조 원이 나고요.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8조 원이다. 또 일자리 유발 효과가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와서 내가 느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기 이전부터 준비하자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우리 최상기 회장님이나 우리 박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의식이고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좀 더 잘 나가려면 부산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이 시작하고 대한민국이 뭐 된다? 대한민국이 뒷받침해 준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라는 이게 대한민국에서 부산이 달라지면 대한민국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부산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산이 시작하고 대한민국이 이걸 협조해주고 그 다음에 부산이 변화가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변화가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의 박람회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응집된 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부산 경상도 말처럼 제가 함 이기볼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함 해봅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 이기볼까? 함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예.
위기라는 이창상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이제 남았는데요. 준비됐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문화예술가 네. 다음 발제하실 분은 송계전 대표님이시고요. 꺼져가는 영도 대안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단 신화래 대표 송계전입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부터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문화예술인으로서 영도에 40년째 살고 있는 주민이기도 합니다. 영도는 한때 조선업의 호암으로 가장 늦게까지 불을 밝히며 북적대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11개 동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또 동네마다 그 가게들이 절비했었던 곳이었죠. 네, 하지만 조선업의 붕괴는 그대로 인구 유출로 이어졌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젊은 층들이 하나 둘 영도를 떠나면서 이제는 정말 아이 울음소리 듣는 것조차 신기할 정도입니다.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는 올해 입학생이 0명이었대요. 존립 자체가 어렵겠죠? 그리고 몇 안 되는 고등학교마저 신입생 모집이 너무 어려워져서 그 학교 이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갈수록 노인들만 산동네를 지키는 현실은 노인과 바다의 상징이 된 곳이 바로 영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도는 지난 10년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생각을 해보면 인구가 22% 감소되었다고 해요.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감소율이 1위라고 합니다. 부산의 노인과 바다 문제는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다 경제죠. 네, 경제 위축으로 지역 상권이나 활력 완전히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일자리가 없고 또 일자리가 없으니 청년들은 탈부산화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그러다 보니 또 결혼도 엄두도 안 나고 뭐 그러다 보니 가정도 꾸릴 수가 없게 되고 현실인 겁니다, 지금. 앞서 발표하신 대표님들의 좋은 의견에 200% 동의하면서 부산 경제가 되살아야 하고 또 젊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우리 부산이 삽니다. 지금 2030 엑스포 유치로 인해 모두 마음을 모으고 있는 시기죠. 네, 그렇다면 국제도시 부산으로서의 명모도 함께 갖춰져야 하고 또 천혜의 자연환경을 안고 있는 우리 부산을 격에 맞게 재조명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경제 활성화로 관광도시 부산, 문화예술도시 부산만이 그 답이 아닐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송계전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조방현 대표님께서 부산경제와 환경단체 역할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저는 부산광역시장님과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운동 본부에 몇 가지만 건의사항을 올리자 합니다. 제가 이 황령산 봉수대 전망대를 위해서 몇 달 동안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하고 두 가지를 환경 파괴, 경제 두 가지를 요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단체를 한 20년 부산시에서 하고 그 앞에는 공무원을 한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너무나 앞에 패널되시는 분들이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시장님과 경제살리기 본부장님에게 알립니다는 첫째로 이 황령산 봉수대 위에 전망대를 설치해야
진짜 우리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이익이 창출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 파괴. 환경 파괴는 길이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순천에 몇 달 동안 전문가들하고 현장도 방문을 하여서 보니까 환경 파괴될 일이 없어요. 일부 극소수에서 환경단체 되시는 분들이 저하고도 잘 알지만은 이걸 파괴를 지적을 했지만 같이 가보자 해가지고 현장에도 몇 달 동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파괴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일부 극소수고. 일단 우리 두 개는 하나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 전망대가 꼭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설치됨으로 해서 경제적인 효과, 또 관광 인프라, 많은 관광객이 1년에 한 100만 명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일거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일단은 앞에 했던 분들이 패널 분들이 다 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꼭 우리 유기사령 시민운동 본부장님과 부산광역시장만 이 두 가지를 꼭 좀 뒤에서 좀 힘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심각한 저출산의 도시 부산광역시, 경제 위축으로 청년들의 탈부산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기원과 부산 경제 살리기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해 주신 패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한 말씀.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 좋은 말씀 잘 하셨는데요. 서울에 가면 길을 가다 보면 건국대학급이 지나가면요, 아주 큰 건물이 아주 웅장하게 보입니다. 그게 어떤 건물인가 전부 다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그 건물이 도서실입니다. 왜 내가 그 말을 하는가니, 지금 봉수대 건립 추진을 하는데 저도 적극 지지를 하는 입장에서 요게 예를 들어 봉수대 저 황전산구에 하면은 연제 그 동래구에서도 다릅니다. 저 남구 수영구에서도 다릅니다. 정말로 부산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부산에 오면 남구에서도 쉽게 올라갈 수 있고 연제구나 저런 다른 진구에서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지리산이 발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형식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법학에도 보면 외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이 외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문법 범법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외형이 일단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어필을 쉽게 할 수가 있다. 이것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첨언해서 얘기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봉수대는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만드는데 큰 힘을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이 누구든지 거기 한번 보고 싶다. 한번 가고 싶다. 외국에서 온 사람도 거기 한번 가고 싶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추진이 잘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짜. 다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의 도시 부산광역시, 경제 위축으로 청년들의 탈부산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기원과 부산 경제 살리기 등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해 주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부산 경제 살리기 운동 본부는 향후 제2회 환경연극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찬반 환경 단체 대표들과 대토론을 다시 한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 이것으로 2023년 부산 관광 활성화 및 부산 경제 살리기 시민 현장 토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